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입니다. 과탐 전 영역의 모의고사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시겠죠? 1번 보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입니다. 올해 2021학년도 3월 모의고사예요. 물리입니다. 그림은 자연학하는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얘는 비스듬히 던진 운동입니다. 둘 다 속력은 변하겠죠. 왜요? 비스듬히 던진 공의 운동은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등속 운동. 하지만 결론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둘 다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럼 기억은 맞네요. 자, B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접선의 방향입니다. 매 순간의 운동 방향이 접선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매 순간순간마다 운동 방향이 변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맞고요. B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자, B의 가속도의 방향은요. 무조건 그 수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속도 그래비티의 방향이죠. 근데 운동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수가 절대 없죠. 오케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팀입니다. 2번 갈게요. 자, 학생 A가 헬멧을 쓰고 속력 제한 장치가 있는 전동 스투커를 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헬멧 보니까요. 자, 내부에 푹신한 스타이로폼 수제가 들어있다. 푹신한 스타이로폼 수제가 하는 역할은요. 정지 시간 t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결국은 ft가 충격량 i인데, 그러면 f는 t분의 i가 되겠죠. 그럼 t 값이 커지면 분모 값이 커진 거니까 충격력을 줄여주는 결론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속력 제한 장치는 속력의 최대값을 25로 제한한다. 기억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은 충돌이 일어날 때 머리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짧아지게 한다. 길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틀렸고요. 기억은 충돌하는 동안 머리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틀렸네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속력 제한 장치는 A의 운동량의 최대값, P는 MV니까요. 그렇죠? 어, 요거 요거의 최대값을 제한한다. 맞는 얘기죠? 이거를 25로 제한한다는 얘기니까.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의 영역에서 정사각형 금속고리 ABC가 각각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그 다음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은 일정하고 균일하다. 유두전류가 흐르는 고리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유두전류가 흐르려면요, 기본적으로 자속의 변화, 그쵸? 자속의 변화 델타 파이 값, 자속의 변화 값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속의 변화라는 얘기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자기력선 수가 지나가는 이 면적 변화를 보고 이건 곧 면적 변화가 바로 이 자속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그럼 움직였을 때 면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 사각형 도선의 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자, C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이 면적을 유지하면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 면적은 계속 동일하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는 틀렸고요. 자, B는 어차피 뭐예요?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1, 2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면적 변화는 처음의 면적이나 나중의 면적이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게 탈락이네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면적이 요거였다면 지금의 면적은 뭐예요? 요만큼이죠. 그죠? 요만큼. 그럼 증가했네요. 그쵸? 그럼 면적이 증가한 만큼 아, 자기장을 방해해야 되니까, 자속의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쵸? 그럼 A만 맞네요. 그쵸?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코일TV입니다. 4번입니다. 물리. 그림은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으로.
이 카메라는 가시광선과 전자기파 A를 인식하여 실물 화상과 열화상을 함께 보여준다. 지금 이게 그 그림을 역상시켜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갖고 프린트를 보시면 이게 가시광선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가시광선. 그 다음에 이거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자, 그리고 놓고 볼게요. 가시광선에 여기가 빨간색이라고 친다고 하면 여기가 빨간색의 바깥쪽 적외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이 빨간색일 거야. 오른쪽이 빨간색 그렇게 합시다. 오른쪽이 빨간색이고 이쪽이 적외선. 그 다음에 여기가 보라색 그리고 보라 자자 자외선. 근데 여러분들 빨간색의 람다가 큽니다. 람다가 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람다가 짧고요. 그러면 당연히 람다의 크기는 파장의 길이 람다의 크기는 자외선이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적외선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적외선이 가시광선이 자외선보다 크게 되죠. 그 다음에 에너지 함수 놓고 보면 E는 HF고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그 다음에 람다분의 HC예요. 그러면 에너지와 람다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F와 람다도 반비례하죠. 그럼 이때 진동수 F 잠깐만요. 진동수 F는 파장하고 반비례 관계니까 자외선 뒤집어 까주면 되겠죠? 반비례니까 그쵸?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오케이. 그 다음에 에너지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집어 까주면 되죠. 자, 각, 적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은 자외선이다. 틀렸죠?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크다. A가 뭐예요? 아까 A 전자기파 A는 적외선이죠. 그렇죠? 적외선이 A. 그렇죠? 그러면 진동수 물어봤나요? 여기? 그럼 적외선 A. 그러면 가시광선보다 작죠. 틀렸네요. 오케이. 진공에서의 속력은 가시광선과 같다. 진공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기파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기파기 때문에 매질이 없는 곳에서는 모두 다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가시광선이든 전파든 등등등등등 이건 전부 다 빛의 속력 즉 광속의 속력으로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든 건 2번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 TV입니다. 5번입니다.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저울 위에 자석 A를 올려놓은 후 실에 매달린 자석 B를 A의 위쪽에 접근시키고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가의 상태에서 B를 A에 더 가깝게 접근시키고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더 가까이 접근시켰다라는 얘기는 자기력의 세기를 증가시켰다라는 얘기겠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기력의 세기는 더 커지니까. 자, 그랬을 때의 결과를 보니까 가의 결과는 1.2N인데 나의 결과는 0.9N이야.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B가 자기력의 세기가 세져가지고 더 세게 잡아당겼다는 얘기겠죠.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는 이게 중력이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준 힘의 세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때 중력의 세기는 감소하는 거죠. 오케이. 됐네요. 그러면 얘가 얘를 잡아당겼다라는 얘기는 A와 B 사이에서는 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죠. 오케이. 기억하겠습니다. 가에서 A, B 사이에 서로 미는 힘 자기력이 작용한다. 틀렸죠? 당기는 자기력. 오케이.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A가 B에게, B가 A에게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 맞네요. 오케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왜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 저울의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더 세게 잡아당겼으니까 더 적게 나타나죠. 오케이. 그러면 D&D가 5번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 팀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핵융합로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핵융합 반응이네요. 그러면 핵융합로에서 중수소 일단 반응식을 먼저 써볼게요. H1, 2. 그 다음에 삼중수소 H1, 3. 핵융합 반응하여 자 헬륨 H2에 4. 그 다음에 입자 기억이래요. 자 방출할 입자를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인체에 투입한 물질에서 방출된 양전자와 전자와 양전자가 전자와 만나 함께 소멸할 때 쌍소멸이죠. 쌍소멸할 때는 여러분들 입자가 사라지고요. 입자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입자가 에너지로 바뀐 만큼 입자의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 그래서 E는 델타 MC 제곱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구하라는 직접적인 문제는 안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로 촬영하여 질량을 진단한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조금 설명할게요. H에 1, 2라고 되어 있는 건 좌측 하단에 쓰는 건 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수.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쓰는 건 질량수예요. 질량수. 근데 이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보세요. 얘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인데 여기서의 양성자수는 1이에요. 그럼 중성자수를 x로 보면 이게 질량수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질량수는 몇이라는 얘기예요? 1. 즉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면 중성자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알면 핵융합이랑 핵분열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갑시다. 자 봅시다. 좀 분석을 할게요. 양성자수 하나와 하나가 합해져서 2개. 그럼 양성자수의 변화는 없네요. 즉 다시 말하면 양성자수는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질량수는 2하고 3 더하면은 5죠. 근데 여기는 4가 됐네. 그럼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았으나 질량수가 변했다는 얘기는 중성자수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5였던 게 4라면 여기에는 중성자수가 하나 들어오겠죠. 오케이. 중성자수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성자의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개가 튕겨져 나왔을 때는 그냥 아무런 숫자를 안 쓰고요. 2개가 튕겨져 나왔다 그럼 2를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기억은 양성자다. 틀렸죠. 중성자죠. 중성자 틀렸고요. 가에서 핵융합 전후 입자들의 질량수의 합은 같다. 입자들의 질량수의 합은 같죠. 왜요? 여기서 4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양전자와 전자 질량수를 무시할 만큼 가벼운 요 녀석들이 쌍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질량은 오케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맞고요. 나에서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감마선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쌍소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맞네요. 그럼 니은디귿 4번이 정답이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쿨TV입니다. 반갑습니다. 7번입니다. 물리. 자, 제가 여태까지 쭉 그 물화생지 수능 모의고사 강의를 쭉 하면서 봤던 문제들 중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이 7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림은 P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일정한 알짜임을 받아. 그럼 일정한 알짜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일정한 알짜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F 값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거 F 값이 일정하다라는 게 F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F는 0이 아니면서 일정한 힘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F 값이 일정이니까 나와라 F는 MA. 요거 활용해야죠. 그럼 얘가 일정이면 가속도 값도 일정일 거라는 얘기죠. 오케이, 일정한 가속도. 어차피 질량도 일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P에서 Q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고요. 결론은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고요. 그래놓고 뭐예요?
시간은 물체의 질량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시간과 질량입니다. 시간과 질량.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y축으로 해석하고요. 이걸 x로 해석해 봅시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하고 질량, 근데 뭐예요? 가는데 거리를 s라고 잡아야죠. 그럼 결국은 등가속도 직선運동식. 그리고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고 그랬으니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오케이. 그럼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건 여기서 보세요. 요식을 변형을 살짝 하면 a는 n분의 f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럼 여기 질량 있네. 그리고 요 가속도가 요 가속도니까. 그리고 y축이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t는 질량 m 뭐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꾸며주면 어떤 그래프가 맞느냐 요걸 파악해달라는 얘기겠죠. 해봅시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얘는 0으로 날아갈 거고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s는 2분의 1 a 대신 n분의 f 제곱일 겁니다. n분의 f 곱하기 t 제곱 다 넘길 거예요. 자 t 제곱 그러면 요거는 2m인가요? 그쵸? 그 다음에 2m분의 f니까 넘기면 f분의 2ms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 여러분들 요거 정리하면 2m분의 f고 넘기면 역수로 넘어가니까 그쵸?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t는 시간의 값은 마이너스 값이 없으니 루트죠. f분의 2ms 그죠? 그럼 얘 변하지 않죠? 일정이죠? 1 그죠? 얘도 1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수는 뭡니까? t는 그러면 루트 ms. 그럼 됐네요. 결국은 이건 무리함수꼴이네. 그렇죠? 무리함수꼴. 무리함수꼴. 질량이 증가하면 이게 변수를 잡는다고 했을 때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p가 q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 s는 일정이잖아요. 질량이 커지나 질량이 작아지나 p에서 q까지 간다라는 spq 요거는 동일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t와 루트 m 그럼 이건 무리함수꼴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무리함수꼴은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지. 그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살짝 신유형이었어요. 그쵸? 3점짜리 문제였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리 8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모의고사 본 사람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이 본 내용 중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표는 각 과정에서 이 기체가 흡수하는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흡수냐 방출이냐 요거를 파악해 달라는 문제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보일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즉 T분의 PV는 스몰 k 일정하다. 그럼 PV는 KT KT 요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K라는 얘기는 NR 몰과 기체상수 이 둘의 곱신데 근데 이거는 분자수라고 표현해도 돼요. 분자수. 근데 얘는 어차피 비례상수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것만 활용할 거야. PV는 T. 요걸로 첫째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력학 법칙에서 공급 열량 Q 값이 W 일함수 W 플러스 델타 U 그쵸? 델타 U U. 근데 여러분들 이 W는 P 델타 V로 구하고요. 부피의 변화량. 그다음에 델타 U는 2분의 3 스몰 KT 요걸로 구합니다. 오케이. T.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얘는 이거 두 개 다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온도 변화만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이 온도 변화는 요걸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B로 갑니다. 자, 압력은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그럼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피가 증가한다. 자, 1번 A에서 B로 갈 때. 그럼 부피가 커지죠? 그럼 부피가 커지니까 당연히 온도도 높아지겠죠. 오케이. 그럼 온도 높아지네요. A에서 B 온도 높아져요. 온도 높아져. 그러면 여기에서 요 Q까지 다 해석할 거예요. W 플러스 델타 U. 자,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델타 U가 플러스겠죠. 왜? 온도니까. 그 다음에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준 게 델타 V거든요. 델타 V. 오케이. V 마이너스 V지요. 이거 여러분들 또 역학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 것이 처음 거보다 크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열량은 플러스라는 얘기죠. 아,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열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열량을 플러스 시켜줬다. 그럼 얘의 입장에서는 얘는 흡수죠. 외부에서 열량을 더해줬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BC 갑니다. BC 갈 거예요. 자, BC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력이 감소했네. 근데 부피는 뭐예요? 일정이야. 아, 그러면 BC 같은 경우는 델타 V 값이 0이네. 왜? 얘네 둘이 같은데 빼주는 거니까. 얘는 0이에요. 0. 알겠죠? 자, 일단 온도부터 갑시다. 압력이 감소하고 부피는 일정이야. 그럼 압력이 감소했으면 얘도 감소해야죠. 온도 떨어져야죠. 그렇죠? 얘 마이너스네. 그죠? 마이너스. 온도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죠.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결국은 뭐죠? 얘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여기는 얘는 방출했겠죠. 오케이. 이 용기에서 Q가 마이너스 값이 됐다는 얘기는 방출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C에서 D로 갔다라는 얘기는 부피 감소했어. 그럼 아까 부피 증가할 때가 한 1의 양이 플러스였습니다. 그죠? 근데 부피가 감소했어. 압력은 일정한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부피가 감소할 때 압력은 일정하고 얘가 떨어지면 온도도 떨어져야죠. 그럼 온도도 떨어지네. 오케이. 그러면 3번에 CD는 온도 떨어진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방출. 자, 그 다음에 이제 DA. 네 번째는 DA 갈게요. DA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일정이죠? 그럼 한 1의 양은 0. 부피 일정이니까. 근데 압력이 증가하네요. 그쵸? 압력이 증가.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온도 증가죠? 오케이. 그럼 온도 증가. 그럼 얘 플러스. 그죠? 플러스네요. 그럼 여기는 흡수. 오케이. 됐네. 그러면 흡수했다라는 15Q하고 3Q가 얘가 공급 열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공급 열량은 15Q, 3Q, 18Q.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방출됐다라는 얘기는요. 열기관이 한 1의 양이 그러니까 한 열기관이 한 1에 쓴 게 아니라 이 방출이라는 건 손실됐다는 거예요. 용기 바깥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저거는 손실 열량. 오케이. 그러면 저거는 14Q. 그러면 여러분들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공급된 총 열량 분의 공급에서 손실분 열량을 빼줌. 요것이 한 1의 양. 1의 양입니다. 아시겠죠? 요걸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 열량이 18Q니까 18Q분의 공급이 18에서 14 빼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4죠? 오케이, 4Q. 그럼 이거는 9분의 2네요. 그쵸? 오케이. D 맞고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A, B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한다. 온도 증가한다 맞네요. 그쵸? 오케이, 좋아요.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1의 양은 몇 Q죠? 4Q죠? 18에서 14 뺐으니까. 그쵸? 4Q. 틀렸네. 오케이. 그럼 만든 건 3번입니다.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입니다. 물리 9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자, 높이 올라가면요. 일단 높이 올라가면 공기를 매질로 쓰고 있는 건데 여기 밤이죠? 달 떴으니까. 밤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즉 기온이 높아집니다.
지표면이 먼저 식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걸 의미해요. 아시겠죠? 운동 에너지. 아까 왜 우리 그 8번에서 설명했던 내부 에너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리의 전달 속도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기체 매질이 그 공기에 그러니까 기체 매질의 진동에 의해 소리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운동을 빨리빨리 하니까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즉 속력이라고 해야 되겠네.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갑시다. A에서 B까지 진행하는 소리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 굴절할 수밖에 없죠. 왜? 속력의 차이가 나타나니까. 굴절이라는 건요. 속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리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다가 공기 매질 그다음에 물을 만나면 이렇게 꺾여. 왜 꺾여? 왜 꺾일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속력이 감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그게 굴절이죠. 맞고요. 진동수는 F로 일정하다. 왜? 매질의 종류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질의 종류가 공기로 일정하죠. 공기. 기체 매질로 일정해. 여기서의 변수는 온도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기와 진동수는 일정입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일정해요. 왜냐? 주기 t는요. 진동수분의 1, 즉 반비례하거든요. 근데 얘가 일정하면 당연히 얘도 일정할 수밖에 없죠. 얘가 변하지 않으면 얘도 변하지 않겠지.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자, 파장은 길어진다. 왜요? 속력 V는 주기 t분의 람다 또는 람다 F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일정, 얘도 일정.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는 비례. 어차피 여기도 비례. 그쵸? 그 뭐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속력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장도 비례하여 증가해야죠.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쉬웠네요. 그쵸?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입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충돌하는 물체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랍니다. A의 운동 방향은 B와 충돌하기 전과 후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A의 운동 방향은 B와 충돌하기 전과 후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자, 전과 후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래요. 그럼 A의 여기에 플러스를 우측 방향이라고 칩시다. 여기를 플러스. 그러면 B와 이게 A라고 치면 이게 B고요. 충돌한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반대 방향. 그쵸? 자, A의 질량은 MA가요. MA가 2kg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걸로 풀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죠? 이 문제는 그러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2점짜리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 갑시다. 2kg이니까 나중 운동량 MAVA 마이너스 MAV0A는 자, MB 그죠? VB 마이너스 MB VB V0B 요거에다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뭐. 어렵지 않네요. 자, 이게 나중값이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생각해야 되죠.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예요? V0A가 처음 거죠? 플러스 그죠? 플러스 5 됐네. 요 값이 MB는 몰라요. 그쵸? 그러면 MB VB 모르죠. 아, VB 나와있나? 아, 그쵸. 플러스 2네. 그쵸? 곱하기 플러스 2 마이너스 MB 몰라요. 그 다음에 V0B는 0이네. 그죠? 그럼 얘는 날라갔네. 예, 가. 저로 가. 그럼 식 잠깐 정리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0. 그죠? 이거는 MB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6은 얼마예요? 2MB. 그러면 MB는 8이죠? 8? 8. 그쵸? 됐네. 8. 어차피 마이너스 8인데 질량이 마이너스 값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절대값만 놓고 따지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8이다.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